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청환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동안 수많은 강연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커피숍에서 이렇게 강연을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숍 자주 갑니다만 제가 이런 자리에 서서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2개월 동안 학교에서 보내준 파견을 좀 갔다 왔어요. 2개월 동안, 이 겨울방학 동안에 미국을 좀 갔다 왔습니다. 근데 미국 갔었는데, 미국 가서 이제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명함 속에 DMZ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꼭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 5번 정도 거기서 강연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DMZ를 좀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DMZ 쪽에 일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에 2개월을 간 가장 큰 이유는 좀 머리 좀 식히고 뭔가 DMZ와 관련된 일들을 좀 구상을 좀 하려고 사실은 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핑계 삼아서 쿠바를 좀 한번 가봤어요. 미국 간 김에 쿠바에서 한 달 동안 좀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쿠바에서 쿠바도 사회주의 국가니까 북한하고 또 그동안 상당히 이제 연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쿠바에서는 북한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DMZ를 연구하다 보면 북한이 안 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좀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수집 하나도 못했습니다. 거기는 북한하고 이제 거의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히 이제 거의 고립된 국제사회에서 거의 고립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미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한찬원 사장님께서 갑자기 메일을 하나 딱 보내더니 춘천과 DMZ라고 하는 제목을 아예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오케이만 하고 저는 미국 사람에서 바빠서 통화도 못하고 있다가 엊그저께 지난주에 제가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신문에 났는지 귀국 보고를 이렇게 아주 곳곳에서 지금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보내다가 오늘 행자부에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나 봐요. 갑자기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우리 DMZ 하는 얘기요. DMZ 하는 얘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주된 주제인데 DMZ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지역이죠.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 종합 계획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회의하고 불이 나게 지금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제 소개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95년도에 처음 춘천에 왔습니다. 사실 고향은 춘천이 아니고요. 95년도에 강원대학교에 이제 부임을 하고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춘천, 강원도 뭐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했어요. 저 이제 전공이 지리학이다 보니까 지역을 베이스로 한 어떤 내용들을 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의 특성화라고 하는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떤 대학의 특성화. 그런데 YS 정권 들어오면서 특성화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특성화 대학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특성화 대학의 대부분이 뭐냐면 IT예요. 모든 대학이 IT로 다 특성화 대학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도 특성화 대학이 IT고요. 강원대학교도
특성화 대학이 IT예요. 그러니까 IT 대학을 만들면서 거기다 그냥 특성화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이거 뭐 특성화 대학의 특성화 대학을 만든다면서 다 IT 대학을 만들었네. 그러면 진짜 강원대학교만이 할 수 있는 특성화가 뭐가 있을까?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른 대학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아니 하더라도 힘든 그 분야가 뭐가 있을까? 이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DMZ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DMZ에 대해서 아주 파편적으로 연구를 몇 분들이 했었어요. 주로 뭐에 대한 연구냐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DMZ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DMZ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철책, 예, 또 지뢰, 예, 또 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DMZ 하면 꼭 DMZ 하면 자연, 생태 이 얘기 많이 하죠. 그 두 가지예요. 사실은 그 생태 얘기. 또 하나는 뭐냐면 DMZ 하면 우리가 전쟁, 또 역설적으로 전쟁과 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평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쟁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잡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근데 눈에 잡히지 않는 평화에 대한 연구,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연구가 아니고 역설적인 얘기들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생태? 사실은 우리 DMZ가 생태의 보호,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나오면 DMZ가 한국의 갈라파고스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한번 DMZ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사방을 뛰어가지고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강원대학교에 DMZ 헬프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헬프라고 하는 것은 딱 들어보시면 DMZ를 뭐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장명을 한 겁니다. 제가 장명을 하는 거 참 좋아해요. 이렇게 말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은 제가 아재 개그의 원조입니다. 저 헬프가 뭐냐면요. DMZ를 우리 대학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패러다임을 한번 정한 겁니다. DMZ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저 연구를 하기 전에 DMZ를 가봤어요. DMZ 직접 한번 가봐서 뭘 도대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이냐 했더니 DMZ 거의 다 파괴돼 버린 거죠. 거의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전쟁 유산, 내지는 전 세계밖에 하나밖에 없는 냉전 유산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저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이렇게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건강하게 우리가 만들어놔야겠다.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헬스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헬스. 그 H가 DMZ 헬프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그 헬프가 H가 헬스입니다. 건강한 DMZ를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보자. 두 번째는 아무리 파괴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손, 개발 이 말 속에서는 좀 약간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태의 보고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그거는 우리의 희망 사항이면서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동식물의 삶이 있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DMZ라는 공간은 60, 70년 전에는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공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살고 거기서 삶을 영위했던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살아 숨쉬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끄집어내보자라는. 그러니까 동식물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삶의 방식, 삶의 어떤 그런 흔적들도 같이 한번 끌어내보자 해서 라이프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DMZ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가 평화의 어떤 상징처럼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패러다임을 우리가 좀 만들어보자 해서 피스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theme, 그러니까 주제가 저희 연구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DMZ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10여 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결실이 좀 온 것 같아요. 혼자 뛰었거든요, 사실은요. 아무도 여기에 동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보다도 동참을 해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네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강원대학교에서 총장님이 이제 바뀌었어요. 새로 총장님 이제 당선이 되셔서 새로운 어떤 강원대학교에 이렇게 비전을 발표하셨는데 그 비전의 이름이 뭐냐면 통일 한국의 중심대학이라고 하는 그 모토를 딱 내어 거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DMZ와 북한입니다. 강원대학교는 앞으로 DMZ와 북한의 전문적인 대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표방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바로 저희 DMZ 헬프센터가 근간이 돼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면은 우리 강원대학교가 통일 한국에 그야말로 통일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연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인 걸로 끝나지 않고요. 제 연구는 주로 발로 뛰는 연구입니다.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땅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다리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을 주로 가고 그 다음에 DMZ 주변을 방문을 하면서 직접 그 지역의 어떤 문제점 내지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 이런 것들을 같이 접하면서 이 안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연구 논문으로서의 어떤 DMZ 연구보다는 사업으로서의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또는 내지는 어떤 정책이 이 접경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대한 직접 실천을 해보고 갖고 오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 위주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왔고 또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발로 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거 하기 전에요. 춘천과 DMZ라는 제목이니까요. 춘천과 DMZ라는 두 단어만 가지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춘천의 옛 이름이 춘주잖아요. 그렇죠? 춘주. 저 주라고 하는 한자 단어가 그 고을 주자입니다. 그렇죠? 모든 고을에 저 주자를 많이 써요. 뭐 우리 가깝게 있는 원주도 그렇죠? 충주, 전주 뭐 정답 이 주자를 많이 씁니다. 저 왜 주자를 썼을까요? 그냥 고을이라서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저 주자를 쓰는 데는 한정돼 있어요. 그 어디냐면은 저 가만히 저 주자를 이게 분석을 해보면요, 내천자에다가 정세기를 딱 찍은 거예요. 저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정세기가 바로 뭘 의미하면 모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래요. 그러니까 내천 하천이 흐르는 공간에 모래가 많은 지역. 그 모래가 많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천이 범람해서 만들어진 비옥한 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하천이 흐르고 그 주변에 비옥한 땅이 있는 지역은 먹고 살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을들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을이에요. 그래서 저 주자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도 굉장히 뭐예요? 큰 강이
이제 흐르잖아요. 바로 여기가 우리 커피통이 있는 이 장소가 두 개의 하천이 만나는 장소예요. 바로 무슨 강하고 무슨 강하고 만납니까? 저쪽에서 내려오는 소양강하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북한강이 두 개가 딱 만나요. 그 만나면서 그러니까 두 개의 하천이 딱 만나다 보니까 유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르는 속도가 순간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온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왔는데 여기 와서 두 개가 딱 만나요. 그럼 유속이 확 느려지죠. 그럼 위에서 못 내려와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땅이 바로 우두벌판입니다. 우두도. 그래서 우두도 굉장히 평탄한 땅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지만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두동에 바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맥북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 거기서 농사 짓고 살면 먹을 거리가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큰 고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강이 흘러가다가 공지천하고 만나잖아요. 그 공지천 주변도 또 범람을 하는 거예요. 색강이 이제 못 나가니까 여기 유량이 많으면은 이제 그래서 거기에 또 평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살면서 큰 도시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 도시들이 전부 다 저 주자를 씁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로 들어오면서 춘주가 뭐로 바뀝니까? 춘천으로 바뀌어요. 모래를 빼버렸어요. 모래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저 춘천을 우리는 지금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한글, 순수한 한글로 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의미는 우리 봄내 아니에요. 원래부터 큰 거울에 춘천이 아니라 춘주란 의미가 오히려 더 맞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춘천하면 그 하천이 그냥 중심이 돼서 아 춘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을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봄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춘천에 사시면서 네, 하필 왜 봄일? 우리 보통 그 지명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들어가 있는 지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춘천만 봄, 여름, 가을이 들어가요? 그 중에 춘하추동 중에 하나 들어갔을까요? 야, 이거에 대한 그 아무런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요. 예, 아무런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아무도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제 생각만 그냥 얘기합니다.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매우 다양하잖아요. 지금 우리 같이 돌명이입니다. 장관, 이건 우리 부모님이 제가 굉장히 창성하고 세계를 빛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그 개똥이 이렇게 이름 지어준 것도 그냥 함부로 지어준 게 아니잖아요. 개똥이라고 이름 왜 지었겠습니까? 옛날에는 어떤 그 역병들이 많이 돌아서 그 악귀가 지저분한 데는 안 가니까 너는 악귀에서 빨리 벗어나라 해서 개똥이라는 이름을 옛날 어르신들이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제 자식한테 개똥이라는 이름은 안 지어줄 겁니다. 여하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보통 이렇게 가지는 거죠. 영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지명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지명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지각,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자연환경 내지는 인문환경을 느끼면서 그걸 가지고 염원을 내는 또는 특성을 가지는 어떤 특성이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는 지명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충청남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기복을 가지고 있는 그 낮은 높낮이가 있는, 그러니까 큰 산이 별로 없는 동네예요. 거기가 충남입니다. 근데 혹시 충남 많이 가보셨죠? 근데 거기 있는 도시나 마을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뭐가 많아요? 전부 다 산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예산, 아산, 논산, 전부 다 산이에요. 근데 산에 우리나라에서 산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지명 중에서 산 들어가는 지명이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요. 없어요. 그렇죠? 왜? 강원도 사람들은
허구한 날 보는 게 산이에요. 산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산 지명 맞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왼통 평지예요. 그래 조금만 높아도 와 저기 산이 있네. 산이 좀 있네. 저 산이 무슨 역할을 해요? 땔감 역할을 해주죠. 그 다음 바람 막아주죠. 외적 방어해주죠.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저 큰 산 있어. 우리 자랑해야 돼.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명 속에 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게 지명이에요. 요건 제 논리입니다. 네. 이 제 논리예요. 아무도 반박하는 사람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춘천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건 바로 뭐예요? 염원이에요. 얼마나 추웠으면 오늘도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추웠으면 여기서 뭐예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엄청나게 추운 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더군다나 여기 춘천이라는 데는 다 살아오셔야 알겠지만 사방의 산이고 정말로 전형적인 분지 지역이 있어요. 이 분지 지역은 엄청나게 추운 동네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마 봄을 그리워하는, 겨울이 굉장히 길다라는 하는 느낌. 그래서 빨리 봄이 먹고 살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그래도 겨울을 이겨내기가 쉬운데 옛날에는 얼마나 겨울 이겨내기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가지고 아마 이 봄 주자를 쓰지 않았을까.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DMZ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냥 제가 엮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상황들이 땅하고 연결되지 않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땅하고 연결되지 않는 현상, 역사적인 사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땅하고 연결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리학은 모든 분야에서 다 얘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자연환경하고 엮어서. 그래서 춘천이라는 말, 이 봄내라는 말,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춘주라는 말을 쓰는 게 원래 맞습니다라고 하는 걸 드리고, 제가 다른 얘기를 또 들어요. 그 다음 DMZ 한번 해보죠. 춘천과 DMZ. 춘천의 의미는 우리가 알았어요. 자, DMZ. 자, DMZ가 뭐의 약자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정답을 먼저 얘기해버리면은 제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많은 그 강연 대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커피통 이렇게 이런 데서 강연하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만, 뭐 초등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그 어르신들하고 또 모셔서 제가 강연을 해봤지만은 중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DMZ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디밀리터라이즈드 존이라고 하는 말은 모르죠, 걔네들은요. 그러니까 DMZ가 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어떤 학생이 댄스 뮤직전이요. 와, 기가 막힌 거예요. 댄스 뮤직전. 그래서 제가 한 대 탁 맞았어요. 댄스 뮤직전 좋아. 언젠가는 DMZ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이 올 거다. 그게 바로 DMZ다. 그렇게 좀 거꾸로 또 해석을 했어요. 그래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DMZ를 댄스 뮤직전으로 만들자. 역할은 너희들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DMZ 발음이 좀 그렇죠. 저는 DMZ라고 지금 발음했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광복절이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DMZ를 발음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국가의 어떤 그 큰 행사를 주관하는 장관급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저 DMZ 발음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DMZ가 아니에요. DMZ.
아니면 DMZ, DMZ 이렇게 발음을 해요. 여기 계신 분은 절대로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앞으로는요. 이게 우리 일본의 어떤 발음을 그대로 옛날부터 쓰던 그런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거슬려요. 꼭 저 M이라고 발음하지 고 M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경기도지사가 DMZ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앞으로 그냥 영어에 자신 없으면 그냥 비무장지대, 아니면 DMZ 이렇게 발음을. 다른 외국인들이 보면 좀 무서워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있죠. 왜 일본식 M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 그러니까 다른 단어에서 M자 나오면 M이라고 안 해요. 꼭 DMZ 나올 때만 DMZ예요. 그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맨날 DMZ 이렇게 계속해서 식자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단어가 돼버린 거죠. 그분들이 M이라고 M가 M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어로서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은 이제 앞으로 향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DMZ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그림 많이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이죠? 특히 언제? 지난 겨울에 연말 연시되면은 눈이 폭설이 내리고 난 다음에 사진 하나 딱 찍어가지고 방송에서 뉴스 앵커가 저 얘기를 합니다. 기자가 155마일 쏘던 책책 앞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우리 국방장교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딱 그랬습니다. 앵커가 또 이렇게 멘트를 날립니다. 자, 저 멘트에서 뭐가 잘못된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못된 거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거슬리네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슬리죠. 일단은 그다음 또 155라는 말이 이게 지금 그 참 재미없는 분이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동안 저한테 교육을 받은 분이 여기 앞에 이 산통을 다 깨는 거예요. 여기. 자, 일단 지금 우리 나왔습니다. 155라고 하는 수치가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 자, 또 잘 모르시겠죠?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저 멘트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멘트는 완전히 잘못된 멘트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멘트. 제가 DMZ를 연구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요. 저 말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저 말 때문에. 지금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저 멘트 속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제 귀에 거슬리는 게 뭐냐면 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땅에서 마일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고 있지? 저 기자가 과연 155마일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알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55마일 어느 정도 거리예요?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전혀 안 들어오죠? 저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 땅에서 미국의 거리 단위를 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어요? 그것도 공영방송 기자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지난 60년, 70년 동안 계속해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저는 저거 바꿔야겠다.
저것부터 바꿔야겠다. DMZ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저 말부터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미터로 킬로미터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겠다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저겁니다. 그리고 요 말을 하나씩 제가 곱씹어 봤어요. 근데 저 틀린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